한 달치가 3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300만 원이 넘는데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죠. 엄청나게 이득인데 사실 8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을 해서 저녁 5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5시부터 10시까지 이제 5시에 밥을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자습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 안에 한 달 동안에 수학 같은 경우는 원투 다 끝내죠. 그 다음에 과학도 그렇죠. 원투 다 끝내죠. 그 다음에 영어도 쫙 나가죠. 그럼 어떻겠어요, 언니? 그냥 페이지 넘기는 거에 끝나요. 윈터스쿨이 끝나고 애들이 오면 자, 우리 이거 겨울방학 때 했지?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 뿐이고 자습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니? 아침 일찍 왔어요. 그리고 밥 먹었어요. 자습 시간은 아무리 앞에서 알바생이 지키고 있고 알바생이 못 자게끔 한다 하더라도 집중이 전혀 안 되겠죠, 자느라고. 그렇죠? 그래서 윈터스쿨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과 학원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라리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런 식으로 차라리 단과를 보내시는 것이 어머님들께는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이득일 거고 그만큼 윈터스쿨은 그냥 오로지 학원 입장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수지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수지고가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시험 질도 그 문제 질도 굉장히 좋았어요. 난도는 많이 낮아졌어요. 20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휘 뜻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비유 상징이라든가 반영된 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질문하는 문제들이 다소 출제가 돼요. 왜? 분명히 니네들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겨울방학 때 공부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2020년도보다는 난도가 낮아졌다는 거. 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문학과 독서가 출제가 됐어요. 독서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죠.
독서 같은 경우는 그 독서가 하나가 있어요. 교과서에. 그것과 연계해서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는 출제가 됐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금년에는 이제 거기에다 문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리고 문학이 들어가죠. 독서나 또는 화작이나 이런 거는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도 선생님 따라 달라지고요. 같은 학교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수지고 같은 경우는 독서,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지문, 학습지로 나올 때가 있고 또 아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안 가르쳐 줄 거야. 니네들이 평상시에 독서 공부해. 이렇게 해서 그냥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금년하고 작년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교과서 지문에 무고지라는 것은 이제 미리 알려주지 않은, 학습지로 나눠주지 않은, 말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갖다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올해는 수지고에서 외부 지문이 단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1학기 중간에. 기말고사 때는 잠깐 뭐 한두 작품씩 나왔는데, 중간고사 때는 진짜 오로지 교과서 지문만 냈어요. 학습지도 없었어요. 딱 교과서에서만. 학습지라는 게, 저기서 얘기하는 학습지라는 게 교과서 안에 있는 학습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지에서 외부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습서를 보면 그 자습서 뒤쪽에 학습 정리라든가 아니면 더 알아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24문항 선택형만 나왔었고요. 객관식만. 그리고 2022년도에는 논술형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이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지고가 그닥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분위기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반드시 아이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겨울방학 때 제대로 확실하게 이걸 갖다가 기초를 갖다 다듬지 않고 들어가면 매 수업 때마다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은 또 그때 듣고 까먹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아마 이걸 갖다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테스트도 보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숙제도 내주고요. 아마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빡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아이고. 자, 이게 지금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인데요. 자, 요게 이제 1번 문제예요.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요 작품이 1단원 첫 번째 아이들 중간고사 이제 시험범위예요, 어머니. 요거를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기 이제 역살법이 쓰였다라든가 또는 이제 감정,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 감정을 의인화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든가 아니면 대조가 쓰였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안에 중심 내용인데, 지금 조기 같은 경우 보시면 필기가 잘 돼 있죠. 저희 학원 학생 거예요. 저희 학원 학생이 필기한 건데 저 정도는 돼야 점수가 잘 나오죠, 어머니. 저 정도는 돼야 성적 요게 그대로 요 문제 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역살법이 쓰였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다음 중 역살법, 여기에 같은 표현법이 쓰인 보기를 고르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줘요. 이 작품에서 이런 게 나오고, 이 작품에서 나오고, 이게 쓰였고, 이 작품에서 쓰였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다 필기를 해야 되겠죠. 필기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저 친구는 시험 그래서 잘 봤어요, 어머니. 자, 요거는 이제 올해 문법 문제예요, 어머니.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 그 직전 수업 자료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전부 다 프린트로 핵심 정리를 다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를 직전 수업 때까지 암기를 시켜요. 기본 개념이 암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걸 암기를 시킨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요 문제에 쓰인 거고요. 요게 지금 요 문제에 쓰인 거고, 요게 지금 저쪽 문제에 쓰인 거예요.
요걸 갖다 확실하게 암기를 시켜 놓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살짝쿵 걸리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요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죠. 미리 이제 문제들도 풀어놓고 일단 개념부터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수지고 내신 경향이에요, 어머니. 이 정도 수준이면 시험 문제 정말 쉽게 낸 거예요. 올해. 정말 쉽게 낸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정리해 준 거예요. 여기다 정리한 내용들이고, 요걸 갖다 아이들한테 이제 음절의 끝소리 현상부터 여기 자음동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시키고, 의문의 탈락,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들을 갖다 풀 수 있었던 거죠.